y꼴 ax 제곱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불렀죠. 그러면 로그 함수는 y꼴 그렇죠. 로그 a의 x 미시 a일 때 이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y 값 정해지면 이걸 이제 로그 함수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y꼴 로그 2의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는 뭘 이용할 거냐면은 자, y꼴 2x 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미 우리가 그릴 줄 알죠. 지수함수는 0,1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런데 여기서야 자, x하고 y의 갑자기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얘는 역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역함수. 자,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y꼴 2x 제곱에 그러면 이 식을 x는 y의 식으로 나타내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x, y 뭘 바꾸는 거죠? 문자를 바꾸는 게 역함수 구하는 거였죠. 1학년 때부터. 자, 그러면 얘를 x는 이렇게 식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은 x는 로그 2의 y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정의하고 우리가 x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쓰게 되면 바로 뭐라고요?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바로 y꼴 2x 제곱의 역함수가 뭐라고? 로그 2x인 거예요. 그러면 개형은 바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y꼴 x 대칭이었죠. 원래 함수와. 그래서 여기에다가 y꼴 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맞니? 자, 여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접으면 돼요. 접으면. 되겠지? 자, 접는다고 했을 때 얘가 0,1을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뭐 1,0을 지나겠지. 얘는. 그래서 1,0을 지날 거고. 얘는 2,1을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2,1을 지나고 뭐 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로그 함수입니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했을 때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선생님이 도입을 했어요. 자, 그럼 지수함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정근선이 있었죠. 이렇게 y꼴 0이라는 정근선이 있었거든. 그러면 이 정근선도 어떻게 해? y꼴 x에 대해서 접어보세요. 자, 이 빨간색 선을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y꼴 x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상상됩니까? 이거 내가 접어줘야 되니? 빨간색 선을. 맞지? 여기 떨어지지. 그래서 새로운 정근선이 생기는데 로그 함수는 x = 0, 즉 y축이라는 정근선이 생기겠죠. 즉 얘를 아무리 밑으로 그리더라도 뭐하다고? 보라색과 만나지는 않아요. 가까이 갈 뿐. 맞지? 자, 그리고 자, 여기 지수함수 있죠? 어디 갔냐?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였죠?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죠. 치역이 뭐였습니까? 0보다 큰 값들만 나왔어요. 맞지? 그리고 정근선이 y = 0이었거든요. 그러면 로그 2의 x 그래프에서는 자, 정의역 했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역이 돼버립니다. 역함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치역이 뭐가 되냐면은 모든 실수가 돼요. 실제로 보세요. 이 파란색 그림은 이 함수값들이 있죠. 즉 y 좌표들은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와. 맞지? 그런데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0보다 크게 되겠죠.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 파란색 그림은 0보다 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만나는 점이 없어요. 맞지?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0보다 클 때만 정의되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 다음 정근선은 어떻게 된다고? y = 0이 아니라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넣어서 x = 0이 새로운 정근선이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인정합시다. 파란색처럼 뭐 하는 거예요? 1,0 지나면서 증가하고 정근선은 x =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도 있었냐면은 밑이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y =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y = 로그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0,1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죠. 그리고 얘는 1,2분의 1을 지나겠죠.
자, 로그 2분의 1x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제 방금처럼 이렇게 식을 뒤집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곧장 얘의 역함수가 얘구나. 왜? 밑이 같으니까. 자, y 꼴 x에 대해서 접어봅시다. y 꼴 x.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요? 0,1이 아니라 그렇죠. 1,0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1,1을 지나야 돼요. 맞지? 2분의 1,1. 자, 그리고 얘의 점근선은 원래 x꼴 0이었으니까 y꼴 0이 새로운 점근선이 되겠죠. x꼴 0이.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점은 y꼴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같이 지나야 되고 접으면, 얘를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해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니? 얘는 접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접으면 여기로 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지금처럼 감소함수가 그려지는데 역시 1,0을 뭘로 하고 지나는 점으로 하고 점근선은 여전히 y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역 치역도 동일합니다. 왜냐면 자, 정역은 0보다 클 때 그리고 치역은 이제 모든 실수가 나오게 돼요.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로그 함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와 선생님이 저기 로그 2x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볼게요. 자, 로그 2x. 자, 얘는 이거고. 자, 로그 2x 그래프를 그리면 1,0을 지나고 뭐 하는 그래프죠? 증가하는 그래프죠. 자, 질문해 볼게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그림상 어떤 특징이 있어 보입니까? 그림상 특징이라고 하면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얘기하죠? 어떤 특징이 있어 보이니? 힌트 줬잖아.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 어디에 대해서, 임마? X. 그렇죠.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접혀 보이죠? 자,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 얘를 밑을 어떻게 바꿔도 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그리고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도 되죠. 맞습니까? 즉, 파란색 그래프는 지금처럼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맞니? 그러니까 얘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y 대신에 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니까 무슨 축 대칭? 네, x축 대칭 이동한 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밑이 2분의 1인 그래프와 밑이 2인 그래프는 x축 대칭 이동 관계구나. 됐니?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이게 일단 기본형의 그래프를 우리가 인정한 거고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 평행이동, 그 다음 대칭이동 추가하시면은 모든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여기 얘기하자면 만약에 밑이 지금 요거죠. 밑이 1보다 크다면은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증가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면은 얘는 증가함수가 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뭐가 돼요? 감소함수가 되죠. 1,0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작아지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당연히 둘 다 무슨 함수예요? 1대1 함수입니다. 가로선을 끄면 하나씩만 만나죠. 맞지? 1대1 함수. 가로선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끝낼게요. 자, 지금 그렸던 그래프 1,0을 지나면서 로그 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그렸다시피 얘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이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뭐 한 거? 자, 이 흰색이야. 흰색을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도 있겠죠? 맞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겠지? 1,0이. 자,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번에. 되겠니? 그래서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x에다가도 마이너스 x 넣고 y에다가도 마이너스 y를 넣은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자, 얘를 다시 뭐 하면 돼요? 빨간색을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몇 가지 타입? 네 가지 타입이 있죠. 자,
이거는 y에다가만 마이너스 y를 넣은 거고, 이거는 x에다가만 마이너스 x를 넣은 거고, 이거는 x에다가 y에다가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대칭 이동에 따르면 크게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되겠니? 자, 이제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로그도 함수가 될 수 있으니 함수 값이 지금 4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실제로 x자리에 3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a에 3을 넣게 되면 2, 3은 6 더하기 3이라서 9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4입니다. 됐니? 간단한 이제 로그 방정식 풀면 돼요. 넘기면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9는 2가 되고, 자, 여기에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a가 밑으로 살짝 넘어가서 a의 제곱이 얼마다? 9다. 아, 그러면 a는 뭐가 나오지? 뿔마 3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이 2개. 즉 a가 2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동으로 밑은 자동으로 1이 아닌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것은 플러스 3만 가능하고, 자, 이제 이 fx가 정해졌어요. 어떻게? 로그 3에 2x 플러스 3 더하기 2라는 식이 됐죠. 자, 답은 여기 12를 넣으면 돼요. 자, 12를 넣으면 계산하면 12, 24, 27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죠? 자, 27은 3의 세제곱이고 다시 3은 앞으로 떨어져서 3 더하기 2가 되고 답은 5가 됩니다. 뭐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죠. 처음 나오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 2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로그 함수를 봤을 때는 크게 뭘 꼭 주목해야 됩니까? 밑에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지. 왜냐면 개형이 급격하게 달라지거든.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그래프예요? 네, 1,0을 지나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점근선은 x = 0이라는 y축이 되겠죠. 자, 1,0을 지납니다. 네, 이게 왜 항상 그렇니? 밑에 관계없이, 맞지? 아무리 밑이 다르더라도 얘가 2가 되던 3이 되던 4가 되던 2분의 1이 되던 얘가 뭐가 되면은 1이 되면 이 전체 값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왜 그러냐면 모든 수의 0제곱은 뭐니까? 1이니까. 맞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로그에서 모든 수의 0제곱이 1입니다. 모든 밑의 거듭제곱이 1입니다. 라는 것을 로그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로그 a의 1의 값은 항상 뭐가 된다고? a가 뭐든 상관없이 0이 되죠. 그것 때문에 1,0을 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니 틀리니? 아니죠. 정의역, 즉 x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보다시피 0보다 클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리을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했죠. 자, x값이 증가하면, 자,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면 y값도 어때요? 증가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표현이죠. 니은 거의 싫어하는데요. 니은? 네. 정근선은 x축이다. 거짓이지. 내가 너희들이 긴장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또 체크한 거지. 이거 y축이잖아, 임마. y축. 맞지? 자, 그래서 정근선은 y축이라서 쟤는 틀린 표현입니다. 자, 미음. 얘는 어때요? 맞니 틀리니? 지수함수인데 밑이 5인 함수와 로그 함수인데 밑이 5인 로그 함수는 둘은 뭐라고? 역함수 관계니까 y = x 대칭 맞죠? 네, 그래서 참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필수의 이제 확인 체크 221에 다른 건 얘기 안 할 거고 요것만 선생님 언급해 볼게요. 자, 디귿 표현이 지금 정의를 써놨거든? 자,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 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리을 1대1 그냥 1대1. 아니 그냥 1대1은 없어. 1대1 함수 아니면 1대1 대응이야. 함수. 그렇지.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래프에서는 그렇죠. 가로선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통과하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그냥 언급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려봐. 이렇게 했네. 자, 평행이동을 이제 추가해서 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죠. 자, 얘는 평행이동 하기 전에
기본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이 얼마인 3인 로그 함수 있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식이 되려면 x 대신에 뭐 넣은 거야? x 플러스 1을 넣은 거고요. y 대신에 뭘 넣은 거죠? 자, 이거 이항해야 되니까 y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예요. 맞지? 그래야 이항해서 여기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 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식에 넣을 때와 실제 이동은 그렇죠. 보정을 해줘야 돼. 얘는 부호를 해줘야 되죠.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고 얘는 y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을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1,0을 지나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얘를 이동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1,0 있지.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평행이동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평행이동, 어디서 얼마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의 근거가 지금 1,0이라는 점을 어떻게?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위로 두 칸, 한 둘 되겠지. 해서 새로운 점이 0,2가 되겠죠. 맞니? 그래서 이 점이 여기로 갔어. 그럼 나머지 점들도 어때? 이 점도 여기로 갈 거고, 이 점도 여기로 갈 거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됐고. 자, 꼭 챙겨야 될 게 여기에서 뭐가 있었지? 정근선이 있었다고. 자, 정근선이 왼쪽으로 어떻게? 한 칸. 위로 몇 칸? 두 칸 갔거든. 위로 가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한 칸 간 x 이꼴 마이너스 1이 새로운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보다시피 뭐보다 큰 값?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정의역이죠. 맞니? 그 다음 치역은 어때요? 여전히 실수 전체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선은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좀 칸이 안 맞긴 한데 되겠니? 자, 그럼 다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기본형을 봐야 되잖아. 기본형이 몇 가지라고 했니? 4가지라고 했어요. 여기 아직 안 지웠죠? 맞지? 대칭이동까지 한 것을 기본형으로 두시고 걔를 평행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 있죠. 얘를 기본형으로 해서 그립시다. 자,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로그 3의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y축 대칭 이동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이동할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동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식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y 대신에 뭐를? 그쵸. y 플러스 1을 넣어야 되죠. 이항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실제 이동은 뭐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생기게 되고요. 자, 이 정근선이 원래 있었죠. 이 정근선은 밑으로 한 칸 내린다고 해서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가 되죠? x바 x는 0보다 작은 값. 치역은요? 모든 실수. 맞니? 그 다음 정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x 이꼴 0 그대로가 되겠죠. 됐니? 자, 그리고 여기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2차 함수 꼭 시정 구하듯이 x에 들어간 것은 부호를 어떻게 해서? 반대로 가져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y는 어떻게?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맞니? 그래서 실제 얘는 어디를 얼마만큼 이동했니? 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바로 대답을 하세요. 1,0이라는 평행이동의 판단 근거 점이 어떻게 된다고? 이걸 보고 반대로 마이너스 1만큼 얘는 그대로 가져와서 플러스 2만큼 되겠습니까? 해서 0,2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꼭지점 같은 거 판단할 때 이렇게 많이 했지. x는 반대로, y는 이항했기 때문에 그대로. 맞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해도 돼, 여기도.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지? y축 이동이니까 그냥 그대로 밑으로 한 칸 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어때요? 정말 쉽죠? 선생님 여기에 없는데 선생님이 예를 하나 그냥 들어볼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5.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처음에 일단 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이 부분적으로 지워버렸는데 개형이 크게 몇 가지 있댔죠? 4가지 있댔죠? 맞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게. y는 자, 뿔마 로그 자, a의 x 앞에 뿔마. 자, 여기서 정리를 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를 우리는 지금 외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둘 다 플러스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1보다 큰데 둘 다 플러스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래.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y축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플러스인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래. 그러면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했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마지막으로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앞에 로그 앞에 풀마 확인하시고 x 앞에 풀마 확인해서 대칭 이동한 기본형을 봐라 이거예요. 자, 얘는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밑이 1보다 크지? 여기 마이너스고 로그 앞에 x 앞에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지? 근데 걔를 평행 이동한 거잖아. 얼마만큼 이동했니? 여기서 실수 많이 한다? 아까 했잖아. 응?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x 대신에 넣고 y 대신에 넣은 거잖아. 자,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x 그래프, 얘가 기본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이 식을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마이너스 4라고 적어야 돼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를 기본형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x 대신에는 x 마이너스 4,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동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이동은 얘는 부호를 어떻게 해서 반대로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점을 지났거든요. 맞지? 얘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4만큼. 맞니?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만큼.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니? 요거는 한번 생략한 거죠. x는 부호를 반대로 한 게 실제 이동이고 y는 그대로 가져와도 실제 이동이 되니까 3,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거예요. 얘는. 되겠죠? 3, 마이너스 5를 지나면서 이렇게 슉 생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정근선이 여기 x꼴 0이었지? 자, 이동을 할 때 뭐에 영향만 받는다고? 위로는 안 받아요. 오른쪽으로 간 거. 그치? 그래서 여기 x 이꼴 4가 새로운 정근선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됐니? 그래서 앞에 뿔마, 여기 뿔마 해서 판단을 하세요. 일단 이 기본형으로. 그 다음 x 대신에 뭘 넣고 y 대신에 뭘 넣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게 된대. 그럼 자, y꼴 로그 2x 그래프가 있고요.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죠. 실제 이동이고 식에다 넣을 때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넣어야 되겠죠. y축으로 n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넣어야 되죠. 되겠니? 그래서 y 마이너스 n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m 됐니? 자, 얘를 이항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식이 바로 뭐라고? 얘라 이런 주장이죠. 맞니? 이 식이 얘다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아, 얘 1이 여기 1이고요. 이 m이 여기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똥멍청아.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여기에 x 개수 얘는 4고 얘는 뭐예요? 1이잖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마치 개수 비교처럼 가는 건 처럼이라고 했어. 개수 비교처럼 가려면 x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로그는 놀랍게도 연산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여산 성질 중에 곱을 뭘로 바꾸죠? 진수의 곱을 진수의 곱을 로그의 합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어도 돼요.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8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되겠니? 왜 이렇게 했냐면 이 개수가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1로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일부러 묶어내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2잖아, 2. 맞니? 그래서 로그 x-8에다가 2 더하기 1해서 3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주어진 식이 이거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보자. 얘랑이 같대. 그러면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 뭐 얘랑 같아야 돼서 m이 얼마다? 8. 얘랑이 같아야 된다. n이 3. 이해되겠습니까? 됐니?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x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맞지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1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하겠죠? x 개수를 1로 조작을 해주세요. 묶어내서 조작을 한 거죠. 자, 5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로그 함수가 밑이 1보다 뭐 할 때는요? 클 때는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처럼 증가함수가 되죠. 증가함수. 1,0 지나면서 이렇게 쭉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고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을 지나긴 하는데 이걸 지나면서 감소하면서 정근선은 여전히 x축인 이러한 그래프가 되죠. 맞니? 자, 얘가 증가함수야. 얘는 감소함수야. 자, 그리고 이제 지수에서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나요?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4거든. 얘는 밑이 없어요. 그러면 다 일치시킵시다. 뭘로 일치시킬래요? 밑을 4로 일치시킬 겁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로그 A의 B는 밑을 조작하는데 어떻게? 밑과 진수의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해서 조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하려고. 그럼 밑을 4로 일치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4의 49로 바꾸고요. 얘는 로그 4의 63이고요. 얘는 로그 4의 뭐가 되는 거지? 4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니? 3이라는 숫자는. 자, 4의 세제곱은 계산했더니 뭐죠? 64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세 숫자가 이렇게 세 개로 바뀌었고 이제는 요 진수를 보자 이거죠. 되겠지? 그럼 다 된 거잖아. 왜냐면 밑이 지금 4인 함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에 49, 그 다음 63, 64라는 정의역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바로 뭐죠? 얘가 로그 4의 49죠. 그 다음 얘가 로그 4의 63이지. 공간이 좀 그래서 4의 63. 그 다음 여기 있죠. 64. 되겠니? 로그 4의 64죠. 따라서 이 세 개 값이 누가 더 큰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제일 높은 거는 로그 4의 64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자, 이게 판단이 어떻게 하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증가함수니까 그냥 여기서 판단하면 돼. 여기서 클수록 마다 크다. 따라서 64에 해당되는 값의 로그 함수 값이 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49 해서 이 비교를 그냥 정의역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자, 지수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요.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호로 이렇게 할게. 자, 이거는 밑이 뭐지? 3분의 1로 일치돼 있죠. 그럼 얘도 밑이 3분의 1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맞지? 왜?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 1이니까 맞지? 이렇게 된 건데 얘를 위로 올린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역수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럼 보다시피 정의역이 지금 2분의 1, 3이죠. 맞니? 그럼 제일 큰 게 3이고 그 다음 2고 2분의 1이거든요. 자, 이제 얘를 로그 3분의 1이라는 함수를 취하게 되면 셋 다 어떻게 되나요? 부도 방향이 뭐가 된다고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힌다고. 자, 이것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이거죠. 그림을 볼까? 자, 2분의 1이 여기 있고요. 2가 여기 있고요. 3이 여기 있어요. 되겠니?
자, 2분의 1에서 만나는 애가 여기 있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2분의 1. 그 다음, 로그 3분의 1에 2.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3. 보다시피 어때요? 빨간색이 제일 크죠? 맞지? 세로값만 비교했을 때. 자,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되죠. 맞니? 그 이유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오히려 컸던 게 뭐가 된다고? 작아진다고. 감소함수니까. 정역이 컸던 게 함수값을 취하면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부등호 방향을 뒤바꾸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된다고? 부등호 방향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수함수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갈게. 되겠죠? 자, 이제 6번. 1학년 때 했던 것에서 크게 새로운 지식이 안 나옵니다. 그냥 로그 함수에 적용해봐. 이거거든. 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x는 y의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은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x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으면 x는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값입니까? 지수에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하는 건 로그를 써야 돼. 로그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이항을 해야 돼요. 되겠니? 자, 이렇게 이항을 한 다음 이 지수에 있는 x-2라는 값은 뭐니? 밑이 뭐일 때? 3일 때 y-1이라는 진수가 나오게끔 하는 숫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뭐니? 자, 얘만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이게 첫 번째 스텝까지 한 거고 이제 정리가 완료됐죠? x는 y식으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2가 이놈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문제 없죠? 얘들아. 자, 이거 반대예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자, x는 y의 식으로 나타냅니다. x가 여기 있거든. 그러면 얘도 이항을 합시다. 먼저 준호야, 쳐다봐야지. 맞니? 자, x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그의 정의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2에 y-1제곱은 x-1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얘만 이항하면 이제 x는 y의 식이 됐죠. 됐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겁니다. 맞지? 좌변에 x만 있고.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 이제 표현만 바꿔주셔서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얘가 이 함수,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됩니다.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자, 많이 풀면은 이것까지 정리를 합니다. 뭐를? 지수함수의,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뭐죠? 지수함수죠. 당연히 이거 x축 이동 있잖아. x축 이동은 봐봐. 여기서 원래 역함수가 이거거든. y = x. 맞지? 여기서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것은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y축으로 한 칸 위로 이동한 것과 같죠? 맞습니까? 즉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은 자,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y축으로 이동한 게 돼버린다고.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것은 역함수 입장에서 y축으로 한 칸 이동한 게 돼버려요. 맞니?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 그래프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했지? 그러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됐니? 자, 이 원래 함수 입장에서 y축으로 이동한 거 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x축으로 이동한 게 돼버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x축 이동을 y축 이동으로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 이게 -1이었지 플러스 1. 맞니? 여기는 플러스 1이었죠? 여기 -1 하면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사실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니?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x 대신에 x-2였잖아요.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축 이동으로? y축 이동으로 갈 테니 이거 -2 대신에 뭐? 플러스 2로 바꿔주시면 돼요. y축 이동으로 가면서. 즉 x축 이동이 y축 이동으로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어때요? 플러스 1이었지? 얘는 이제 여기에 오면서 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생략을 한다면 a의 x 마이너스 m 뭐 마이너스 n 이렇게 할게요. 일부러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할까?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밑이 뭐인 로그 함수가 되는데 a인 로그 함수가 되는데 맞니? 자 여기에서 x축 이동이 뭘로? y축 이동을 하면서 플러스 m이 된다고. 되겠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고.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m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바뀐다. 맞죠?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바꾸고 부호 바꾸고. 막 기억하자면 순서 부호를 모두 바꾸면 됩니다. 되겠니?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거 빨리빨리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지금 좀 그렇지. 왜냐면 개수가 1일 때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뭐? x 개수를 1로 맞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맞니? 뭐 전혀 문제 없잖아. 맞습니까? 자, 이 함수의 지수함수 밑이 2분의 1인 거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겠지. 맞죠? 그런데 방금처럼 순서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서 여기는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맞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로그 3분의 1, 밑이 3분의 1인 로그 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는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냐라는 판단을 할 때, 자, 여기 플러스 1이었지? 어떻게? 마이너스 1로. 맞니? 여기 마이너스 2였지? 너 플러스 2로 가자. 이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 1분만 선생님 적어서 말로 좀 설명하자면 이건 로그 2의 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맞지? 자, 그랬을 때 d 빼기 s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건 y 꼴 x 그래프고요. 이 직선은. 자, 여기를 자세히 봤더니 준호야, 여기 봐봐. 자, 이 화살표에서 여기가 뭐라는 거죠? 지금 a라는 거죠. a. 맞니? 자, 이 a가 뭐겠니? 이 대답 못하면 안 돼. 야, 이 핵똥멍청아! 예? 로그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항상 뭐라고요? 1. 그렇죠. 순간 좀 빡칠 뻔했다. 로그 함수는 1,0을 항상 지난다니까? 밑에 관계없이. 맞지? 그러니까 이거 1이라는 거 모르면 안 돼. 그러면, 자, 얘가 1이래. 자, 이렇게 y꼴 x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1학년 때도 그랬지만, 이 x 값과 이 y 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여기는. 1,1일 거 아니야. 왜? y꼴 x 위에 있으니까. 맞니? 그러면 다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자, 얘는 b라는 값은 뭐예요? 이 로그 값이 뭐가 되게끔 하는 1이 되게끔 하는 값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점을 이렇게 적어볼까요? b, 1이 되는 거잖아요. 즉 x좌표는 b고 y좌표는 1이 된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로그 2에 b를 넣었더니 1이 됐습니다. 라는 거고,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1제곱 해서 2가 되는 거죠. 되겠니? 2가 됐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쪼로로록 또로로록 하는 이유는 뭐죠? 얘가 y꼴 x 위에 있으니까 x좌표 y좌표 같아서 2,2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x좌표는 몰라. 그래서 c,2가 되는 거예요. 맞니? 됐습니까? 그래서 c,1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로그 2의 c는 2다. 자, 여기도 로그의 정의에서 c는 2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여기가 역시 4가 되는 거고, 나도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슉 해서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죠? y 값이 뭐가 되는 애? 4가 되는 애고 x 값은 d래요.
맞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로그 2의 d는 4다. d는 뭐다? 2의 4제곱이다. 2의 4제곱은 뭐죠? 16이죠. 네. 그래서 d는 지금 16이고 c는 4죠. 그래서 12가 정답입니다. 되겠니? 자, y 꼴 x의 역할은 x에 있는 값을 세로값, 즉 가로값을 세로값으로 옮기는 거야. 얘랑 1, 얘가 2면 4면 얘도 4 이런 식으로. 얘가 2면 얘도 2, 1이면 1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지수함수에도 너무 많이 등장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은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한다. 자, 선생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못 구합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유일하게 뭐만 가능하다? 이동을 해서 떼어 붙여가지고 합동을 시켜가지고 푸는 풀이 말고는 없어요. 됐니?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로그 2x고 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왼쪽으로 4만큼 땡긴 겁니다. 아, 그래서 가로선을 껐을 때 이 길이가 뭐다? 4가 되겠다. 그리고 이 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로 4만큼 이동해서 온 거죠. 맞습니까? B라는 점이 A로, D라는 점이 C로 이렇게 간 거야. 그럼 당연히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떼어내서 탁 갖다 붙이면 어디에 떨어지겠니? 여기에 탁 떨어지지 않겠니? 으쌰 되겠죠? 그래서 얘를 선생님 약간 라지 x라고 하면 지금 얘랑 얘랑은 포개어지니까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넓이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y라고 할게요. 자, 원래 있던 것은 x와 y를 더하면 돼. 맞지? 그러면 이동을 시킨 후에 보면 x'와 y를 더하면 되는 거고. 자, 이 길이는 얘가 얼마죠? 4죠? 맞니? 이게 4입니다. 4. 왜? 얘를 온 거니까. 또는 이게 4라서 뭐 둘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라는 건데. 자, 여기서 뭘 대답해야 돼? 응? 자, 이 점 보입니까? 이 점 무슨 절편이죠? y절편이에요. y절편은 x에다 뭐 넣은 거니? 0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가 뭐? x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맞니? 여기에 0을 넣으면 로그 2의 4고 로그 2의 4는 2란 말이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얘랑 얘랑은 무슨 좌표가 같아요? y좌표가 같죠. 맞지? 그래서 b의 y좌표는 뭐지? 2가 됩니다. 그럼 b라는 이 점은 이 함수에 넣어야 되는데 y좌표가 2래. 맞지? y좌표가 2가 되는 x값은 여기 2를 넣었더니 뭐가 돼요? 2의 제곱에서 뭐? 4가 되겠죠. 자, 선생님 지금 한 건 뭐냐면 이걸 구했지?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랑 높이가 같으니까 y좌표 같아. 그래서 간 거고. 그냥 다시 얘랑 얘랑은 뭐가 같아요? x값이 같죠. 그러니까 얘는 4를 그대로 갖다 쓰고 이제 y값은 어떻게? 대입을 해서 찾아내는 거죠. 맞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 찾고 이걸 통해서 다시 이걸 찾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4를 여기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그 2의 8 맞지?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3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다? 3 빼기 2에서 1이다.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예요? 4 곱하기 1 해서 4가 됩니다. 끝! 자, 그래프를 좀 그려줬네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로그 4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x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x 이퀄 알파라는 선을 꺼서 만나는 두 점을 p, q라고 하고 x 이퀄 베타라는 선을 꺼서 또 만나는 두 점을 뭐 rs라고 했어요. 그때 PR의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9고, 이거 숫자지. 이 숫자는 당연히 이제 조건, 식으로 다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숫자지. 1대2. 맞지? 이것도 식을 세워야 돼요. PQ 대 RS의 B가 1대2네. 좋아. 일단, 문자를 내가 새롭게 도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이 모르는데 얘를 알파라고 줬거든.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X좌표가 알파고요. Q도 X좌표가 알파죠. Y좌표가 뭐겠습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이 로그 함수에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로그 4의 알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 함수에 넣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베타를 넣으면
자, 이 함수에 넣으면 베타 컴마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 얘는 베타 컴마 로그 4의 베타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점의 좌표가 4분의 9래. 중점 x 좌표가. 그러면 P와 R이니까 이 둘의 중점을 구해봅시다, 실제로. 뭐가 되죠? PR의 중점. 자, 중점 구할 줄 알지?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잖아. y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는데 x좌표만 지금 4분의 9라고 했으니까 얘가 4분의 9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식을 또 볼까? 얘죠. 1대2, 1대2. 그러면 PQ라는 길이를 찾아야 되네요. 자, PQ의 길이는 자 y좌표 길이 빼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길이를 구한 게 아니라 지금 축의 평행한 길이잖아.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맞지? 위아래를 모를 때는 절대값이 쉬우고요. 지금은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PQ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아, 일단 얘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뭐가 되는 거죠? PQ를 2배 하면 뭐 RS가 되겠죠? 자, 이 길이를 2배 하면 얘랑 같아지겠지? 자, 이 PQ라는 길이는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단 말이지? 마이너스 로그 4의 알파를 뺀 게 PQ의 길이네요. 걔를 2배 한 것이 RS, 얘에서 얘를 뺀 거. 자, 얘 위에 있는 게 로그 4의 베타. 얘가 위에 있죠? 얘 아래에 있는 거 뺍니다.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됐니? 자, 그래서 식이 왜 나왔어요? 이제 이 둘을 모으면 돼. 열림만 하면 답인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기에서 일단 양변 2를 곱하면 얘는 2분의 9가 되겠고. 자, 이거는 뭐 그냥 이 상태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밑에 게 이제 문제인데 밑에는 지금 보다시피 밑이 뭐예요? 2, 4 이렇게 다르지? 맞습니까? 그럼 밑을 일치시킬 거고 일치시킬 때 보통 얘를 2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2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은 뭐가 붙어요? 루트가 붙잖아. 루트 붙는 것보다는 뭐가 나아? 제곱이 나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2를 뭐 해서 제곱을 해서 뭐 할까요? 4로 맞출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제곱을 해서 4로 맞출게요.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니까 얘를 뭐 하면 되겠지? 뽑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면은 로그 4의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로그 4의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마이너스 2제곱이 올라가는데 잠깐 여기 이렇게 할까? 이 3, 3을 뭐 할 수 있죠? 앞으로 빼낼 수가 있죠. 맞지? 여기도 3, 3을 빼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맞지? 결국에 로그 4의 알파의 마이너스 2제곱은 로그 4의 베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밑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진수끼리 같으면 돼요. 자, 알파의 마이너스 2제곱은 알파 제곱분의 1로 고쳤고 얘가 이제 베타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2번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 됐지? 1번, 그러니까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는데 이건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베타 대신에 이거 넣으면 돼요. 됐니? 자, 대입을 해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2분의 9다. 양변에 2알파 제곱을 곱합시다. 그러면 얘는 2알파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9알파 제곱이고요. 얘는 2가 되겠죠. 여기 숫자를 넣을 때 우리가 인수정리. 자, 여기서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2의 약수분의 맞죠? 최고차 계수. 그 다음 요 상수항의 약수. 2의 약수. 뿔마 한 거. 얘를 넣는 게 우리가 근이잖아요. 근이 될 자격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1, 2 분의 1, 2죠. 그리고 이제 알파를 넣을 텐데 선생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알파에 2를 넣고 4를 넣고 약수는 이제 이거니까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 봐봐봐. 알파는 얘잖아, 얘. 명백하게 1보다 뭐 합니까? 작잖아. 그림에서 힌트를 읽으면 얘를 2를 넣는 게 아니라 뭘 넣는 게 맞을까요? 2분의 1을 넣는 게 맞지?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림에서. 그래서 지금 알파에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왜? 8분의 1 곱하기 2고 2분의 1 넣으면은요 4분의 9가 되겠죠. 그게 플러스 2가 되지. 얘가 0이 됩니까? 네, 되네요.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알파 제곱이 돼야 얘가 나올 거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 여기는 상수항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8이네, 8. 맞지? 8이 돼야 됩니다.
맞죠? 뒤에 거는 맞고. 아, 여기 선생님 인수분해를 하나 잘못해서 빨리 좀 수정을 할게. 자, 미안. 여기 개수를 비교하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나왔죠. 근데 여기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8알파 제곱이 나와야 여기 마이너스 9알파 제곱이 될 거라서 여기 개수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 뒤에 부분도 뭐 할까요? 근해 공식을 쓰면, 자, 알파는 2의 분해가 아니라, 자, 요거는 이제 2로 묶어낼게요. 자, 여기에서 근해 공식 씁시다. 마이너스 2네요. 자, 알파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맞지요? 마이너스 AC 해서 지금처럼 2 마이너스 루트 6 또는 2 플러스 루트 6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은데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실제로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나온다고요? 3개가 나와요. 알파가 지금처럼 2분의 1이거나 맞지? 아니면 여기서 0이 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 명백하게 알파는 어때요? 1보다 작고 0보다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얘밖에 없죠. 실제로. 얘가 음수고 얘는 뭐예요? 1보다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알파가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자, 알파가 2분의 1이면 여기 넣으면 베타가 얼마가 됩니까? 네, 4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2분의 1, 베타는 4. 자, 둘을 빼면 2분의 7이 답이 됩니다. 예, 되겠죠? 자, 여기서 막판에 요거 열심히 인수분했는데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냥 시간이 바쁘다면 그냥 여기 2분의 1이네, 저 범위 안에 들어갔네,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해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지? 뒤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어때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계산할 만하죠. 요 밑변한 요 정도 연산이 좀 차이가 나나? 뭐 괜찮아요. 자, 여기는 앞에랑 조금 다른 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로그 함수가 지금 몇 개 있지? 2개 있죠. 그려줬거든, 이쁘게. 그리고 둘러싸인 또 넓이가 얘래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문제 항상 그랬죠. 이동을 시켜서 갖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랑이 평행이동 관계가 성립하는데 어떻게 평행이동 관계가 됩니까? 자, 여기 보입니까? 이 앞에 개수가 앞에 5가 곱해져 있잖아. 이거는 진짜 로그니까 되는 거야. 로그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죠. 계산이. 뭐냐면 곱하기를 뭘로 바꿀 수 있죠?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 둘을 곱한 거잖아. 더하기로 바꿨어요. 됐니? 그러면 이 함수는 말이죠. 이 함수를 어떻게 한 거니? 둘의 관계가 뭐니? 둘의 관계는 자, 로그 2의 5는 뭐예요? 숫자야, 숫자. 뭐 2점 블라블라 되는 숫자라고. 맞지? 다시 말하면 얘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얼마만큼?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라고. 이거를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금처럼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그렇죠? Y축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올렸다 이거지. 어떻게? 로그 2의 5만큼. 이해되겠습니까? 평행이동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어색하죠, 이게. 그치? 근데 로그 연산 성질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할 때 봐봐. 선생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탁 떼어서 붙일게요.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로 어떻게 해서 갖다 옮긴다면, 맞니? 이 넓이는, 원래 있던 넓이는 이렇게 생긴 빨간색 넓이를 구해도 되는 거와 같아요.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평행사변형 넓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자, 이거는 높이.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되겠니? 요걸 잠깐 선생님이 지금 뭐 h라고 할까요? 자, 로그 2의 5 곱하기 h를 했더니 넓이가 되는데, 그 넓이가 지금 로그 2의 125래. 되겠니? 자, 그러면 이건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3을 앞으로 빼면 되겠죠? 얘는 숫자로서 같아서 지워지니까 h가 3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얘가 3이 된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우는데 잘 봐. 여기서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뭐 많은 문제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래. 숫자로. 그러면 이것의 식을 어떻게 세우나요? fx, gx 이렇게 했을 때 이 3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가감하게 이 점을 뭐라고 둡니까? A라고 뒀을 때 얘는 A, FA고 얘는 뭐죠? A, GA잖아. 그렇지. 그랬을 때 이 세로값이 차가 3이니까 fx에서 뭐? FA에서 GA를 뺀 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가 뭐 fx다. 여기가 뭐 gx다. 이렇게 할게. 자, 이 길이가 뭐다? 지금 3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세로 길이가 아니라 가로 길이의 차가 3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너희 이것도 이용해야 되잖아. 자, 얘를 A, 얘를 B. 일단 모르니까. 되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B라고 안 두고 뭐라고 해도 됩니까? A 플러스 3이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되겠니? 그랬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 있죠. 얘는 GA고. 얘는 뭐예요? B, FB 또는 뭐 A 플러스 3, FA 플러스 3 해도 되는데 이 둘의 뭐가 같아요?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GA가 FB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또는 GA가 FA 플러스 3 되겠니? 자, 가로 길이가 나왔을 때, 가로 길이가 정해졌을 때 식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세로 길이가 나왔을 때는 식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예요. 되겠지? 이걸 통해서 지금 식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지금 P라고 할까? X좌표를. 그래서 P, 로그 2의 5P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나요? 자, P 플러스 3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색한 갔으니까. 근데 얘는 이 함수를 지나니까 로그 2의 P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지? 근데 이 둘의 뭐가 같다고? 함수값이 마다 같다. 그래서 로그 2의 5P랑 로그 2의 P 플러스 3이랑 같다. 자, 밑이 같기 때문에 그냥 진수끼리 같으면 돼요. 맞니? 그래서 5P는 P 플러스 3이 되고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 됩니다. 되겠니?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4분의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4분의 1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A라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A인 거죠. 얘가 A인 거라고. 얘가. 되겠니? 자, 그럼 2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2의 A제곱이란 것은 2의 지금 구한 로그 2의 4분의 15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자, 이 로그입니까? 원래 밑이 같아서 4분의 15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되겠니? 자, 그림에서 식을 이렇게 뽑아내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괜찮죠? 그리고 뒤에 연산도 따라가 줄 수 있겠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겁니다. 세로 길이가 등장했을 때 식 세우는 거. 이건 잘 합니까? 그러면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